경기가 좋을 때 좋은 업무가 쫙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업무가 쫙 있어. 간단한 뭐 셀프 소송, 셀프 등기 하셔야지. 뭐하러 법무사한테 돈을 내고.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하는 일, 주력하는 일, 법무사가 주력하는 일이 확실히 달라요. 아직까지는 챗GPT가 절차적으로 주력하는 법무사들에게 있어 큰 위협되지 않고 오히려 실무를 하면서 저는 출장을 가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 사무실, 그 법무사의 주력 업무가 뭔지를 일단 나눠야 되겠지. 그 법무사 사무실의 주력 업무가 부동산 등기다. 접수, 각 관할 등기소를 접수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좋은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부동산 등기 업무를 주력 업무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권에서 사무실에서 오후 4시에 나왔어. 지하철로 가면은 6시 안에 등기소에 도착하는데 4시, 3시에 그 정체되는 데 딱 막혀 있어. 6시에 도착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으면 유리할 수 있지. 그리고 필요할 수도 있고. 법인 등기 업무를 주력 업무로 한다. 자동차가 필요가 없겠지. 부동산 등기와 다르게 법인 등기는 관할구역 내에 관할 등기소가 딱 한 군데잖아. 서류 싹 모아서 퇴근할 때 접수하고 퇴근을 하면 되니까 부동산 등기처럼 2등기소 갔다가 2등기소 가서 접수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법인 등기 같은 경우는 보통 내 사무실 그 도시 안에 있는 법인들이 나한테 맡기지 전혀 뭐 다른 도시에 있는 법인들이 와서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예전처럼 서류를, 특히 법인 등기 서류를 받으러 막 거래처까지 가서 서류를 받아오고 이럴 필요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필요 없지. 송무, 소송을 주력 업무를 하는 경우는 진짜 필요 없지. 다 전자로 하니까 요새는 소송을. 우리가 변론기일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압류가 처분, 부동산 경매, 압류 추심, 채권 압류 추심 이런 걸 주력 업무로 하더라도 다 전자로 하죠. 전자로 안 되는 건 우편으로 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 업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주로 하고 이런 때는 필요하겠지. 잔금일이 뭐 하루에 2건 잡히고 3건 잡히면 막 움직여야 되니까 구청도 들리고 막 해야 되니까 있으면 좋고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업무가 주력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내 경험상 그래, 내 경험상. 그러면 저희 실무 중에 외국인이나 외국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네네네네. 내가 이거 올 3월 달에 도쿄 갔다 온 거거든. 그 가운데 머리 좀 이렇게 없으신 그 형님,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법무사 협회장님이야. 일본은 사법사라고 하지. 일본 전국 사법사 회장님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세미나로 갔다 왔고 일본 사법사하고 우리 법무사하고는 되게 비슷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할 기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화가 됐다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의 대표이사를 취임하고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외국 자본을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그걸 자본금으로 나 유한회사, 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걸 이제 흔히 외투법인이라고 하지. 그런 업무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되게 많아졌고 내가 그 업무가 주력 업무기도 하고 외국 관련 할 일이 정말 많지. 미국인이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 서류가 와야 되는지. 뭐 중국이다. 그럼 중국에서 어떤 서류. 업무 숫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외국에서 어떤 서류를 갖고 와라고 법무사가 안내를 한 다음에 그 안내를 잘못해서 서류가 왔는데 다시 서류 받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의 실수 하나. 그러니까 그 외국 사건의 업무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실수하는 순간 서류가 다시 들여오는데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래서 외국 사건은 너희들도 이제 개업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들어오기 시작할 건데 그 나라의 제도를 알아야지. 이 나라에서는 이런 서류를 받아와야 우리나라의 이런 서류와 비슷하겠구나. 그 나라 공증인 통해서 사승을 인증을 받고 아포스티 받아갖고 넘겨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그것도 경험 축적. 법인 관련 외국 사건은 법무사면 누가 해? 대한민국에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그래서 외국 관련 법무사도 많이 한다. 지금 법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신입 법무사들이 걱정일 수도 있는데 요새 막 경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불경기에도 개업 법무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경기가 어려우면 전 분야에 대부분의 분야에 미치지. 어려운 경기가. 그게 전문직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지.
내 의뢰인, 내 고객 회사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 경기가 좋아져야 전문직도 돈을 많이 벌지. 그러면 이제 어려운 만큼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 선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이제 버티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일이 생각보다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이게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을 때 들어오는 업무들이 있어. 소유권 이전들이 매매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럼 그에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대비도 많이 이제 실무에서 일어나고, 법인 설립, 그리고 뭐 자본금 유상증자 투자 받아갖고 막 사채 발행. 그런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오는 일들이 있어. 소송, 소장. 그리고 소장 오니까 상대방도 답변서, 준비서를 자체로 써야 되잖아. 소송 업무가 경기가 어려운데 변호사 수익은 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셀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서면을 못 쓰니까 이제 또 불안하고 하니까 법무사한테 많이 의뢰가 오지.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면 소송 일단 많아지지, 송모무 많아지지. 송모무 끝나면 우리 뭐 있어? 강제집행. 그것만큼 또 많은 게 뭐냐? 고소. 민사소송만 가지고는 분이 안 풀리는 거야. 형사처벌 시키고 싶다. 그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불처분 의견이 날 확률이 높다. 이건 거의 99% 기소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해주면서 고소장을 작성할지 말지. 또 회생파산을 주력으로 하는 법무사님들 아마 지금 되게 바쁘실 거야.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좋을 땐 좋은 업무가 또 쫙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업무가 쫙 있어. 경기가 어렵다고 사건이 딱 끊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내 경험상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법무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봐도 그렇고,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진 게 벌써 한 2년 정도 됐잖아. 코로나 끝나고. 전국 법무사의 지방법무사 18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무사의 정기총회 통계 자료에 작년 1년 동안 폐업을 몇 명을 했냐. 그런 거 보면 우리 업무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살아남는 것도 내 능력이야. 그 요새 막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챗GPT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등기 그거 인터넷 보고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셀프 등기가 실제로 이제 많이 늘어나면 이런 건 이제 법무사 수임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우리 법무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문직, 인문계통 전문직이 일단 반성을 해야 돼. 이거 보시는 전문직분들 나한테 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 전문직이었지 너무 쉽게 살아왔어.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문맹 시절, 그 시절에는 간단한 등기조차 정말 어려운 업무였단 말이야. 그럼 그 시절에 그게 우리 전문직 법무사의 업무일 수 있었어. 그런데 벌써 2025년이란 말이야. 글 못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 대한민국처럼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찾기 힘들어. 그럼 다들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보 홍수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러면 셀프 소송, 셀프 등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야. 전문직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다 나 본인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법무사한테 찾아가고 세무사한테 찾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학력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내가 못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전문직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간단한 뭐 셀프 소송, 셀프 등기 하셔야지. 뭐하러 법무사한테 돈을 내고.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며 고정명령 받아가며 막 열흘 동안 막 등기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법무사한테 돈 그냥 주고 하는 게 낫다. 가성비 때문에 맡기신다든지 도저히 못해서 맡긴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전문직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직의 근본적인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 이제 소송, 셀프 등기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전문직의 업무 범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일이 전문적이라는 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건 수익료가 올라간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등기 싸게 몇 건 해서 그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전문적인 업무 등기를 한 건 해가지고 그거 이상의 수익료를 올리는 게 우리 입장에서 가성비가 더 좋단 말이야. 이제 챗 GPT, 나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계속 질문을 해. 우리 업무는 크게 소송 업무와 소송이 아닌 업무, 그건 뭐 등기도 있고 공탁이 있고 뭐 민사신청, 비송, 뭐 집행 다 있겠지. 이 소송 업무는 챗 GPT가 실력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가끔 거래처에서 쓸 때 처음 보는 쟁점이다. 이상한 막 우리나라 특별법이 되게 많거든.
특별법을 쟁점으로 잡고 이제 공격을 들어온다.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잖아. 법령,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걔가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라, 어떻게 공격을 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안내를 해주는데 나는 일단 그건 잘 안 보지. 우린 전문가니까. 왜냐? 아직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어. 챗GPT가 몰라. 근데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막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은 잘 참고를 안 하는데 판례하고 조문 얻는 것도 엄청난 거지. 왜냐면 소송은 조문하고 판례가 끝 아니야. 현재 셀프 소송하는 분들이 챗GPT가 답변하는 걸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시절이야. 그러니까 소송 업무에 있어서는 챗GPT가 정말 많이 올라와서 본인 셀프 소송이 정말 많아질 수 있겠고, 그런데 소송 이외의 일이야.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던 거지. 챗GPT도 지식을 습득해야 똑똑해지는데 우리 법무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별 등기의 구체성, 개별 등기 사건마다 다양한데 너무나 다양한데 그 정보 자체가 없어. 인터넷에 올라있는 정보가 없어. 그냥 기본적인 건 있어. 그런데 소송 이외의 분야는 기본적인 것만 습득시켜서는 조금만 사안 케이스가 달라도 해결이 안 돼. 소송 이외의 분야 질문을 챗GPT한테 해보면 아예 몰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 소송 이해 분야는 절차법이란 말이야. 뭐 어디 등기소에 가서 어떤 등기 신청서를 청구서면을 이 등기 신청서는 뭐 등록면세가 얼마고 지방교육세가 얼마고 청구서면이 인간교육세 요거는 한 통, 요거는 두 통, 이유 아예 안 돼. 절차법 분야에 있어서는 딱 오늘까지는 바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법무사. 아직까지는 챗GPT가 절차법을 주로하는 법무사들에게 있어 그런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절차법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변호사는 사법시험 시절이든 로스쿨 시절이든 절차법 관련된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 시험 과목도 없고. 우리는 시험 과목에 다 있잖아. 그럼 우리는 시험으로 공부하는 건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이겨야 되는데, 그 경쟁률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법률을 공부했을 거 아니야, 다들. 그러면은 깊이, 이해도의 깊이가 정말 다르다고. 너희들이 수험 때 공부했던 법률하고 실무 나와서 생소한 법률 공부하는 거하고 이해도 깊이가 너무 달라. 왜냐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 집중력, 이해도가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진짜 없을 때 공부했던 그 법률 지식이 날아가지 않게 실무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게 더 깊이 있게 부동산 등기법, 상업 등기법, 뭐 비상사건전 착공법 등등 있잖아. 진짜 열심히 해. 채권자, 원고에게 만족감을 주는 건 집행 절차야. 판결은 받은 거에 그냥 종이 조각 아니야. 종이 조각. 얘를 돈으로 바꾸는 게 뭐야? 다 절차법이야. 그러니까 우린 절차법에 특화돼서 일을 해야지. 변호사가 업무 겹치는데 우리가 훨씬 앞서 나갈 자질을 갖추고 나왔잖아. 다들 이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차법은 진짜 깊이 있게, 더더욱 깊이 있게 공부해야. 요즘 점점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변호사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법무사라는 직업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장래에는 내가 장담을 못 하는데 변호사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어. 진짜 이 전문직 업계에서 변호사의 자격증은 자유이용권이야. 놀이동산 가면. 근데 문제는 우리 놀이동산 가면 모든 걸 다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주어져도 몇 개 타면 속 쓰리고 어지럽고 힘들어서 다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 내가 어느 업무 분야에 주력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를 할 수가 없어. 여력이 안 생겨. 그런데 전통적으로 변호사는 그 자유이용권이 있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송무였잖아. 민사소송, 형사소송. 업무가 제일 많고 흡수한 업무가 있어서 그게 돈을 되게 많이 벌더라도 건수가 몇 개 없단 말이야. 뭐 예컨대 기업 파산, 기업 회생. 전국적으로 보면 기업 회생 파산 1년에 몇 건 안 돼. 기업 회생, 기업 파산을 주력 업무를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건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건수도 많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업무가 송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는 자유이용권이 있지만 소송이라는 놀이기구만 계속 타왔고, 그런데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까 변호사회에서 무슨 뭐 등기 변호사 뭐 이런 걸 만들어.
그래서 집행이나 등기 쪽이나 이제 전통적으로 법무사의 시장이라고 여겨졌던 등기, 뭐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뭐 이쪽으로 뭐 집행 쪽으로 넘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회생파산 분야 빼고는 미미해. 내가 그랬잖아.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더라고. 이 분야들이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거든. 그걸 도제식 교육을 시켜줄 경험 많은 선배 변호사가 없어. 우리는 술 마시는 이 선배가 법인 등기 20년 해본 선배고, 이 선배는 진짜 민사 신청 사건 진짜 뭐 별거 다 해보고, 이런 노하우를 차근차근 이렇게 도지식 교육을 받아서 진짜 등기에 특화된, 민사 비송에 특화된 이런 변호사가 나오기 힘든 구조지. 우리 법무사가 전통적으로 하던 업무에 변호사가 막 급격히 들어가고 우리 법무사가 망하고 크게 막 눈에 그렇게 띄진 않아. 아직까지는 내 경험상 그래. 하위고안? 그거는 현실을 아예 모르는, 아예 모르고 그냥 글만 읽은 사람들의 시각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야. 실무에 나오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변호사는 당연히 가장 수익료가 센 일단 소송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 소송을 벌일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소송이 부차적인 업무고 이쪽이 주력 업무인데 노하우가 다 내려온 거야. 선배가 후배한테 전해주고 후배가 후배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실무에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하는 일, 주력하는 일, 법무사가 주력하는 일이 확실히 나뉘죠.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그 노하우를 쌓아서 우리가 경쟁할 만큼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전혀 짐작을 못하겠어. 벌써 지금 개업하신 지 13년 차시잖아요. 앞으로의 혹시 목표가 있으시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인류를 많이 바꿔놓을 것 같아. 이 사회 자체를. 내가 법무 사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내가 챗GPT를 이길 수 있게. 그래서 나만의 전문 분야를 더욱 갈고 닦아서 최소한 내가 법무사를 그만두는, 근데 나는 80전에 그만뒀었다고? 나는 80까지는 무조건 법무사 할 거야. 그때 되면 챗GPT가 정말 똑똑해져 있겠지. 그 놈을, 인류를 위협하는 그 놈을 이길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몇 개는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전히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수익이 되는. 그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챗GPT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싶다. 앞으로 저희 법무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인원이 거의 뭐 내가 개업할 때가 7,000명이 조금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8,000명이 조금 안 돼. 12년 동안 1,000명밖에 안 늘어나서 법무사는 지금은 35,000명 넘어갔잖아.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송무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불리는 분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잘 알지. 경쟁을 해야 되잖아. 절차법, 특히 절차법에 특화돼야 돼. 그래서 상담 자체가 달라야 돼. 그럼 그 상담에서 법무사가 훨씬 낫네. 단연간의 선배들이 쌓았던 노하우를, 경험 축적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빨리 내 사건 해결하면서 쌓고 나면 분명히 지금은 그냥 법무사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께서 변호사, 법무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러면 그때 돼서 상담에서 특화하시냐. 상담에서 만족을 주지 못하면 사건은 오지라.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능력을 키우세요. 결국은 우리만의 특화될 수 있는 능력. 셀프 등기가 많아져서 법무사가 굶어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국민의 학력 수준과 전문직의 업무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1950, 70년대에 전문직이 할 일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2025년에 전문직이 할 일이 또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건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고 더 전문적으로 특화되는, 그래야 비로소 전문직이잖아. 그러니까 2025년도에 맞는 전문직의 업무를 하면서 살아가면 셀프 소송, 셀프 등기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나의 업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신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다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이렇게 30기 법무사 5명 이렇게 있고 유종일 법무사가 계신데 앞으로 저희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얘 눌러.